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최신 기출 문제 풀이를 강의할 유선주 강사입니다. 자, 실기시험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접수도 필기 접수와 마찬가지로 정기 시험이 있고요. 상설 시험이 있습니다. 정기 시험은 1년에 3회 정해진 날짜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상설 시험은 수험자가 편한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기 시험과 상설 시험의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두 시험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설 시험 역시 자신이 없어서 여러 번의 시험을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여러 번 접수를 하셨을 때 만약에 합격이 모두 다 됐을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짜에 시험을 보신 것을 합격 처리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날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시험은요, 올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 2회차가 되겠죠. 실기 접수 8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나와 있고요. 시험은 8월 27일입니다. 자, 이 날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상설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날짜가 아닌 날짜를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정기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시험의 경우가 되겠죠. 개별 시험에 상시 시험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일단 로그인을 하셨겠고요. 약관 동의를 거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기를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필기가 합격되지 않았다면 실기 시험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 2급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요, 개인의 이제 인적 사항은 필기 시험 때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응시료 2만원 되겠고요. 실기 접수료는 필기 응시료보다 조금 가격이 있고요. 시험 시간은 총 40분, 오피스 2007 버전으로, 엑셀 2007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혹시 집에 연습하시는 버전이 2010 버전인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2007로 보지만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2010이라고 했을 때는 메뉴에 큰 차이가 없어서 준비는 2010으로 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자, 이제 이 합격은 뭐 100점 만점으로 합격을 하시는 거나 70점만 받아서 합격하시는 거나 일단은 자격증은 나오게 되니까요. 자, 합격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실 건가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죠. 자, 일단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합격 발표를 보시고 바로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신청해서 집에서도 우편 발송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방문해서도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최종 자격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을 하신 후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셔야만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유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는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작업 20점, 자, 계산 작업 40점, 분석 작업 20점, 기타 작업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이 되겠고요. 이 문제 4개마다 각각 해당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입력 문제, 기본 작업 1, 문제 1에서 기본 작업에서는 이제 입력 한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셔야 돼요. 타자가 너무 느려서 나는 워드 프로세서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시험을 보셨다면 워드보다는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판은 좀 익숙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한 서식 지정, 조건부 서식, 필터, 정렬 등의 기능, 엑셀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20점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계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능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0점을 받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계산 작업, 배점도 좀 높은 배점이죠.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요, 부분 점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문제가 틀리면 8점 정도가 그대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5문제 정도에서 한 3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3문제 이상 세 문제를 맞추지 못하시고 3문제 정도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합격에서 조금 불안한 상태가 될 정도로 이 부분에서의 함수 문제는 적어도 3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논리함수, 그 다음에 찾기 참조나 통계 함수의 경우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몇 회의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이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그 유형 분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좀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하시면 쉬워도 접근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3문제 이상은 맞추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자, 3번째 분석 작업 20점인데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 시나리오와 부분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표시해드린 이 6개의 기능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분석 작업도 20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이 작업에서 문제 2번에서 계산 작업 함수 문제 2개 정도를 못 푸셨다 하더라도 감안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합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분석 작업 역시 반드시 6개의 기능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2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6개 정도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한 문제 4번도 역시 각각 20점 배점에 2문제로 매크로 10점, 차트 10점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기타 작업도 만점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기능입니다.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여기서는 점수를 많이 받으셔야만 이 작업, 계산 작업에서 함수 문제를 좀 고려를 2문제를 만약에 놓치셨다라고 했을 때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 기본 작업에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서 이제 준비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함수는 공부를 많이 하셔도 어느 정도 운때가 좀 따라줘야 되지만 1번의 기타 기본 작업, 3번의 분석 작업, 4번의 기타 작업의 경우는요. 조금만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두시면 충분히 만점까지도 보실 수 20점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공부를 하실 때 기타 작업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분석 작업도 역시 6개를 모두 다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인데요. 이제 보통은 함수가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쉬워 보이니까 함수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오히려 점수를 다른 부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 순서를요. 기본 작업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공부 다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의 매크로와 차트를 공부를 하셔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을 들어가시는 것이 순서상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신 기출문제 A형 문제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시험사항의 유의사항은요, 다 똑같으므로 반드시 미리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암호 입력은요, 정기 시험을 볼 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시험 날짜에 보실 때는 문서를 열 때, 파일을 열을 때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암호를 입력을 정확히 해주시고 열은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고요. 그 파일의 위치, 저장 위치,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저장 위치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일단 파일 이름을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임의대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트 순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또 임의대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돼서 점수를 문제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문제에서 지시하거나 요구한 위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뭐든지 다 기본값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다 실격 처리가 된다. 실격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감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장을 중간중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기본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실 때도 중간중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자, 기본 작업을 살펴보면은요. 총 20점인데 그 중에서 입력 작업이 들어가요. 5점입니다. 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만 5점을 다 받으신다는 얘기죠. 뭐 생각하고 하실 거 없이 그냥 똑같이 그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됩니다. 똑같이요. 뭐 여기서 사용자 뭐 정의를 하거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문자와 숫자를 결합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요. 보시면 자동 채우기를 끌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데이터 유형이 자동 채우기라는 걸 알면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문자가 똑같다. 복사의 의미죠. 숫자만 바뀐다 그랬을 때는요. 자동 채우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의 셀에 두 줄로 입력하는 방법 Alt Enter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서 한자 바꾼다거나 한영 전환한다든가 입력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핑이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쳐줄 수 있는 속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점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시고 나는 함수가 쉬워. 난 함수가 더 거기서 8점 하나가 더 맞는 게 낫겠어 라고 하시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함수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차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중에서 20점 중에 입력 작업 5점 들어가고요. 자, 2번, 3번이 있는데요. 자, 2번에서는 셀 서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5개의 그 소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2점씩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2점이 감점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이 그 점수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죠. 기본 작업 3번 역시 이제 5점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문제가 하나만 나와서 연결해서 붙여넣는 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모두 이제 20점인데요. 입력이 느려서 입력을 하지 않고 계산 작업의 문제 하나를 더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기본 작업 2와 3은 반드시 15점은 맞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이 지금 총 40점인데요. 보통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5문제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5문제를 다 푸셨다라고 했을 때는 1번의 입력 작업을 안 하셔도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여기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입력이라도 좀 하셔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얻으셔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5개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건 적어도 3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 작업의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한 2문제 정도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에서 만점을 받도록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석 작업이 되겠죠. 분석 작업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피벗 테이블 문제와 자, 그 다음에 부분한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각각 10점인데요. 자,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이 나오는데요. 자, 기타 작업은 자, 이렇게 20점으로 매크로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나중에 마지막이죠. 기타 작업에서 차트 문제가 또 이제 나오죠. 그래서 기타 작업은 각각 10점씩 해서 20점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차트 문제나 매크로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점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함수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자꾸 접해 보시면요. 이제 자주 나오는 함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쓰임새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적어도 3문제를 맞추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엑셀 자료를 한번 열어보실 텐데요. 자, 오피스 버튼 눌러서 이제 문서를 제가 불러올 텐데요. 정기 시험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암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OK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시트를 보시게 되면요. 순서대로 쭉 시트들이 작업되어 있는 채로 열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트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차트를 추가를 하거나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트들은 반드시
예, 없애주셔야 되고 이름도 바꾸면 안 되고 순서도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맞춰서 그 세트를 클릭한 후에 작업을 문제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풀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그 시험을 모두 다 100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 작업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셔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요. 그 다음 계산 작업의 함수를 준비를 하시는 걸로 순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